안녕하세요, 본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더, 세 번째 이더리움, 네 번째 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으로의 전략,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비트코인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복리는 매매할지 이것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다섯 번째 주제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좀 가보면 차트가 매우 좀 지저분합니다. 차트가 매우 좀 지저분하고 음, 좀 더럽습니다. 보시면은 기준이 되는 게 저는 기준이 되는 게 이 상승 채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승 채널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되는 게 이겁니다. 110211.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매매를 할 거면 어떻게 좀 매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 상승 채널 플러스 110211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상승 채널 안으로 재차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웬만해서는 이 중단선 그리고 이 상단선까지 올라와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상승 채널 안으로 재차 들어왔죠. 이러면은 올라가서 중단선 또는 여기 이 상단선까지 올라와 주는 게 일반적인 예예요. 일반적인 이제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복리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한 뭔가 진짜 악질적인 움직일 때는 매매를 안 합니다. 이때는 매매를 안 해요. 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선물 매매는 안 한다 이거죠. 선물 매매는 안 하고 그냥 관망만 합니다. 관망. 그냥 관망만 하고 일단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게 일단 지켜봅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여기서 저항 맞고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저항 표시를 해주고요. 또 여기 저항 맞고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저항을 표시해 줍니다. 그쵸?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서 저항 맞고 또 똑같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여기까지 하락했죠? 그 말은 즉슨 113에 238 여기가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제차 적어볼게요. 적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분석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분석 들어갈게요. 113에 238 여기가 매우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보시면은 첫 번째 막히고 크게 하락, 두 번째 막히고 크게 하락, 세 번째 막히고 크게 하락했는데 네 번째 때 뚫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뭐 4-5 법칙, 4-5 법칙에 의해서 네 번 또는 다섯 번째 저항을 뚫든 지지라인을 뚫든 결국엔 뚫고 올라간다 이겁니다. 뚫고 내려간다 이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한 번 트라이 해줬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뚫었습니다. 네 번째 뚫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이 말은 즉슨 뭐냐? 저는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있냐? 9월 며칠? 17일 언제 금리 인하 시행이 될 때까지는 저는 비트코인 또는 플러스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9월 17일 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플러스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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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척을 해줘야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될 때 대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낚을 수 있으니까. 월척이요 이러고 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월 17일 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116에서
11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라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로 봤을 때 113K 저항을 뚫어줬고 여기서 지지받는 그림이 한번 나왔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더 크게 뭐 중단선 또는 더 크게 올라가서 상단선까지 치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선까지 치러 올라온다면 118에서 대략 116K까지 목표 지점이 될 거예요. 여기 목표 지점이 이 상단선까지 목표 지점이 될 거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언제까지 9월 17일 금리 인하 전까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116에서 118K까지 상승 가능. 그리고 나서 저는 대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행이 되면 대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80% 또는 내지 90% 확률로 저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가 여기 저항을 맞고, 저항을 결국에 뚫지 못하고 113K 저항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113K에서 크게 대폭락이 나오거나, 이 경우의 수 하나, 또는 더 크게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더 크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략 116에서 118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대폭락이 크게 나오냐.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를 저는 대략 80에서 90%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큰 그림에서 대략 8할에서 9할 가능성으로 저는 대폭락 본다. 어디? 113K에서 하락을 하든, 또는 116 또는 118K 찍고 하락을 하든, 일단은 뭐예요? 대폭락을 본다. 대폭락을 전제로 본다. 대폭락을 전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머가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분할을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지 이따가 또 다섯 번째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섯 번째 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매매할 건지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테더 가서 보면 어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냐? 만약에 4시간 차트로 바꿀게요. 4시간 차트로 바꾸고 제가 어떤 말을 했냐, 어제 영상에서. 만약에 제 차 4.38 구간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뚫을 것이다. 4-5 법칙에 의해서.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어떤 말을 한 거냐? 똑같이 4-5 법칙이 먹혔습니다. 한 번 지지받고 올렸죠. 두 번 지지받고 올렸습니다. 세 번 반등 나왔고요. 네 번째 반등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뚫렸어요. 이것도 또 4-5 법칙이 또 먹혔죠. 4-5 법칙이 이번에도 먹혔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때 뚫렸고, 이번에는 다섯 번째 때 뚫렸고, 비트코인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때 뚫었죠. 그래서 4-5 법칙은 정말로 신뢰성이 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뢰성이 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4-5 법칙에 의해서 다섯 번째 만에 뚫었다. 하방으로 뚫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제 적어놨습니다. 제 차 여기 4.38 구간에 제 차 다시 온다면 그때는 하방으로 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4-5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테더로 봤을 때는 지금 뚫었습니다. 이게 강력한 지지라인을 뚫렸으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테더로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 어때요? 더 내려갈 여력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테더 더 하락할 여력이 남아있다. 즉슨 뭐야? 비트코인 더 상승한다. 왜? 테더 같은 경우는 이게 뚫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테더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바닥을 뚫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뚫었어요. 바닥에 계속 뚫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못 뚫었다. 결국에는 못 뚫고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하니까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올라가려는 그림이 보이고 있다.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이 박스권 상단선 뚫냐, 박스권 하단선 뚫냐. 하단선 뚫리면은 이더리움은 대폭락, 상단선 뚫으면 이더리움은 대상승. 이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그냥 볼 거 없어요. 이더리움은 그냥 쉽게 어디요? 박스권 치고 여기서 상방으로 뚫냐, 또는 플러스 하방으로 뚫냐. 뭐예요? 둘 중 하나다. 이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냐, 아니면 하방이 뚫려서 크게 내려가냐.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상방을 박스권 상방 뚫으니까 잘 올라가죠. 박스권 상방 뚫으니까 잘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긍정적이에요. 왜? 이 초록색 저항선 뚫었습니다. 초록색 저항선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재차 올라와서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의 펜트하우스에 물려있잖아요. 0.9364 여기에 물려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분할 롱을 들어갔죠. 에이다 분할 롱을 어디에 들어갔냐? 에이다 분할 롱을 0.9364에 분할 롱을 들어갔습니다. 0.9364에 분할 롱을 들어갔는데, 그러면 복리야 그러면 너는 뭐 에이다 수익 실현할 거냐? 또는 뭐 대폭락 나온 다음에 그럼 손절 칠 거냐? 약손절 칠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안 칠 겁니다. 저는 안 칠 거예요. 왜? 그냥 이거는 제가 가져갈 겁니다. 타점을 잘못 잡았어도, 타점을 개 그지같이 잡았어도 이건 좀 가져간다. 왜? 어차피 이거를 분할 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몰빵한 게 아니고 분할 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물려 있어도 그냥 가지고 간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표 타겟가가 어디예요? 목표 타점이 여기 고래대 평단가, 여기까지 재차 오면은 어때요? 분할 롱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오면은 분할 롱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기 그 위에서 마감하고 크게 올라간 그림입니다. 그 위에서 마감하고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물려있는 펜트하우스에 물려있는 이 분할 롱을 일단은 더 올라오면은 수익이니까 좋은 거고, 얘가 올라오지 못하고 대폭락으로 꺾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물려 있을 겁니다. 물려 있을 거다. 본인이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저도 뭐예요? 100% 확신이 없기에 일단 발을 걸쳐준다. 평단가가 그지 같지만 일단 발을 한 발 걸쳐준다. 이겁니다. 일단 발을 한 발 좀 걸쳐준다. 왜? 지금 알트코인이 불장 느낌이 난다. 불장 느낌이 나거든요. 왜? 비트코인은 뭐 크게 못 오르는데, 뭐 다른 업비트에서 다른 뭐 알트코인 뭐 몇십 프로 오르는 게 있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장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불장인가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저도 80% 또는 90% 대폭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리지만 20% 또는 10% 확률로 뭐예요? 대상승장, 불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20% 확률로 10% 확률로 충분히 대상승장, 불장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좀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전 이렇게 좀 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만약에 복리는 여기서 116에서 118 못 뚫고 여기서부터 크게 빠질 거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때요? 어떤 식으로? 전에 있던 거래량
전에 있던 거래량은 계속 낮아져요. 전에 있던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데 전에 있던 이 거래량, 전에 있던 이 거래량, 전에 있던 여기 거래량, 전에 있던 이 거래량을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전에 있던 거래량을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120K까지 막 올라와. 122K까지 올라와.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추격롱 타야죠. 이때는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119K가 아닌 120K 뭐 121K 뭐 이렇게 올라간다? 이러면 어디 추격로 타야죠. 이런 추격로 타야죠. 저도 늦었지만 바닥에서 충분히 줄 수 있었지만 저는 대폭락이 나온다고 봤잖아요. 그죠? 대폭락이 나온다고 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못 주었지만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118K까지 116에서 118K에서 꺾이는지 일단 지켜보고 만약에 진짜로 저항 다 뚫고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온다?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선물 추격 롱 진입을 하고 현물은 어때요? 현물 매수 단행해야 합니다. 현물 매수 단행해야 돼요. 왜? 복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116에서 118K에서 꺾일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꺾이지 않아. 거래량이 전에 있던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실려.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에 있던 거래량을 넘는 어때요? 상승이 나와. 거래량도 지금 우상향해. 116에서 118K 저항 강력하게 뚫어. 이래버리면 비트코인이 뭐 118에서 꺾일 거로 봤는데 119, 120, 121K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 10% 또는 20% 확률로 복리가 생각하지 않은 10% 또는 20% 확률로 대세 상승장에 돌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A다 진짜로 여기 넘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는 거 아직도 손절 안 쳤어요. 여기 물려있는 거 손절 안 쳤습니다. 손절 안 쳤다고요. 손절 X. 왜? 여기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 안 쳤다고요. 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 발 걸쳐 놓은 겁니다. 당연히 이 한 발 걸쳐 놓은 이 평단가가 이 밑에였으면 더 좋았겠죠. 여기 밑에 이 평단가가 여기 밑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는 차트를 분석을 못했고 매매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해가지고 분석을 잘 하지 못해서 펜트하우스 이 위에서 물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살아남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 평단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평단가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5%, 6%도 안 돼요. 5%만 올라오면 제 평단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오고 나서 제 차 크게 빠진다 한들 저는 아직까지 여기서 그냥 물린 거 그냥 가만히 냅둔다니까요. 왜 가만히 냅둘까? 당연히 복리가 틀리고 10% 또는 20% 확률로 크게 올라갈 수 있기에 저는 보험성으로도 여기 일단 매집해 놓은 겁니다. 보험으로 여기 일단 매집해 놓은 거라고요. 왜? 10% 확률, 20% 확률로 대상승 나올 수 있잖아요. 대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때요? 대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대폭락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됩니까? 과연 세력들이 복리 내피셜대로 복리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리가 반대로 가는 반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된다. 복리가 틀릴 수 있는 반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 펜트하우스에 물린 거에 지금 가만히 있다. 여기에 물린 롱 포지션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 내가 틀리고 복리가 대폭락 나온다고 했는데 대폭락 나오지 않고
그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한 발짝 걸쳐 둔 겁니다. 예, 한 발 걸쳐 둔 거다.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 발 걸쳐 두고 나머지 시드는 이런 식으로 대폭락 나왔을 때 대략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또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물을 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포모가 온다. 동리야, 너 말 듣고 지금 돈 빼가지고 현금 잔뜩 들고 있다. 지금 포모가 매우 온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댓글로. 그래서 저는 딱히 당연히 저는 뭐 그렇게 포모는 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118K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이때 타도 늦지 않다. 이때 타도 충분히 늦지 않다. 왜? 부장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때 타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로 포모가 온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타야죠. 지금이라도 분할로 타야 된다 이겁니다. 20% 타든 30% 타든 뭐 40% 타든 근데 50% 이상 타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포모가 넘어온다. 20에서 30%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매수해요. 매수를 하고 만약에 20% 30% 매수하더라도 물려도 괜찮잖아요. 물려도 70% 현금이 있다. 이러면은 물려도 괜찮죠. 이러면 저처럼 여기 펜트하우스에 물려도 괜찮다 이겁니다. 20% 또는 30% 분할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도 나머지 70%의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나머지 70%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더 내려왔을 때 분할로 어때요? 매집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분할 매집을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데서 그냥 몰빵 100%딱 들어가 버려. 포모가 왔다가 올라갈 것 같아. 여기다 그냥 100% 몰빵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100% 확신하고 올라갈 거다. 100% 확신하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슨 주식의 신 워렌 버핏이 오더라도 버핏 형님이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버핏 형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주식의 대가. 그죠? 버핏 형님도 제일 잘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그 형님도 분할로 매집을 하거나 분할로 매도를 하는데 한낱 제가 뭐라고 100% 몰빵합니까?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만약에 포모가 와, 진짜 미친듯이 포모가 와, 그러면 20% 30% 지금 매수하십시오. 물려도 괜찮은 만큼 물려도 대폭락이 나와도 난 괜찮아, 멘탈적으로 괜찮아 라는 그 정도의 매수를 하라 이겁니다. 대폭락이 나와도 나는 5% 매수했으니까 괜찮아, 난 10% 매수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25% 대폭락이 나와도 25% 정도는 물려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은 정도만 그냥 포모가 정 온다면 매수를 하고 만약에 진짜로 118K 뚫고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든다? 진짜로 찐 부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시장가로 긁어야죠. 늦게 타도 늦지 않다. 그때는 시장가로 긁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대폭락이 나오면 매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 분할 매수 그리고 대상승장으로 가면 추격 매수.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니면 아싸리 세 번째 대상승장으로 가면 그냥 풀매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한마디로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근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것 같다. 매집 경우의 수 정답이 딱히 없습니다. 정답이 딱히 없다고 보는 게 이것도 사람 스타일 차이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만약에 말씀드릴게요. 에이다가 여기에 물려있지 않았으면, 저는 에이다가 여기서 물려있지 않았으면 전 무조건 여기서 들어갔어요. 저는 무조건 여기 이 지지라인 여기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갔을 것 같다. 왜?
여기서 받아주고 올렸죠. 받아주고 올렸죠. 또 떨어지면 여기도 받아주고 올렸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높은 확률로 여기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롱을 분할 매수 또는 여기서 매집을 했을 것 같다. 어디? 여기서 매집을 무조건 했을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켜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집을 하고 더 떨어지냐 올라가냐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복리 스타일은 뭐예요? 분할 매수 이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폭락이 나오면 매수, 대상선으로 가면 풀 매수, 두 개 다 애매합니다. 왜? 대폭락이 나오면은 매수를 할 수 있고 대상승장으로 가는 게 보이면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애매합니다. 둘 다 애매해서 저는 두 번째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를 활용해요. 두 번째를 활용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고 대폭락이 나오면 나머지 풀 매수, 대상승장으로 가는 거 보면 나머지 풀 매수, 이런 식으로 저는 복리는 이 두 번째 경우의 수로 한다. 어느 정도 시드를 투자해서 미리 매집을 한 다음에 뭐 대폭락이 나오든 또는 대폭락이 나오든 또는 대상승이 나오든 일단 차트 보고 들어간다. 일단은 어느 정도 시드를 투자했으니까 발을 담가 놓은 거죠. 대상승으로 가면 좋은 거고 뭐 하락하면은 밑에서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일단은 어느 정도 시드를 투자해서 발을 한 발짝 담가두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폭락이 나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매수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상승장으로 가는 게 보여야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이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바닥을 못 잡으니까. 바닥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일단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뭐 70%라든지 50%라든지 60%라든지 나머지 현금을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만약에 흘러간다. 그럼 그때 보고 그냥 풀 매수하는 스타일로 갑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 이렇게 다르신 분이 있습니다. A다 이더리움 수익률이 120%가 넘는데 대폭락이 나온다고 하셔서 버틸까요? 존버할 거 현물입니다. 무조건 버티십시오. 이거는 전 무조건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바닥을 잡아놨다 이러면은 심지어 현물이다 이런 무조건 버티십시오. 이런 무조건 버티는 게 맞아요. 이건 무조건 버티는 게 맞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바닥에서 매집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고점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 고점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닥에서 매집했잖아요. 여기서 바닥을 매집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파동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닥에서 여기서 매집했으면 여기 파동 이 파동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했으면 여기서 매집을 했으면 이 파동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파동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파동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물은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 부근, 이 고점에서 매도 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이 고점 부근에서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바닥에서 매집을 했으면 이 고점 부근, 더 올라가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쳐야 된다. 이런 애매한 데서 매도 치는 게 아니고 진짜 고점 부근에서 매도 쳐야 된다고요.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더 올라오면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현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잖아요. 현물은 테더 3.79% 찍으면 탈출하자. 약속했잖아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이다. 이건 저는 약속입니다. 저도 현물 매수했잖아요. 현물 같은 경우는 테더로 봤을 때 3.79 여기 오면은 탈출하자니까요. 현물 같은 경우는 어디 오면 탈출하자? 현물 같은 경우는 여기 3.79 지금 여기 3.79 오면은 현물 탈출하자고요.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이 다 해소가 됐을 때까지 이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초록색 지지라인 3.79 내려올 때까지
버텼다가 현물은 그때 매도 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테더 3점 치고 찍으면 탈출하자. 이건 약속이다. 저랑 여러분들의 약속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지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보고 있고, 테더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구간이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박스권을 뚫고 상방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다. 상방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할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대폭락 나오고 풀매수 할 거냐, 대상승장으로 가는 거 보고 풀매수 할 거냐, 아니면 복리처럼 두 번째처럼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놓고 관망을 하고 나머지 시드를 투입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될 문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25년 9월 11일 오전 10시 31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